안녕하십니까. 네, 외계빈 여러분, 그리고 음악계 동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멋진 대구에 오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2년 반 만에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은 제 2의 고향입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 한국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한국에 오면 최대한 많은 곳을 가보는 편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K-팝 그룹의 동료들과 14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2008년에 처음 K-팝의 히트송인 소녀시대의 SMS 엔터테인먼트와의 협력, 그리고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님과의 협력 덕분에 14년 동안 K-팝과 긴밀하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작곡가들, 음악가들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럼 조금 더 저희가 해온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년 동안 스톡홀름에서 일을 해왔고요. 이 에코는 스웨덴의 기업으로서 이제 스웨덴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요. 본사를 두고 있고요. 서울에도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풀 서비스 음악 저작권 회사입니다. 저작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저희 최대의 미션이고요. 그리고 저작자들을 위한 미래, 그리고 저작권의 생성 관리와 활용 등을 촉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 캠프, 공동 작사, 이런 모든 창의적인 서비스, 보셨다시피 비디오에서 보셨다시피 이런 창의적인 서비스를 지금 다양한 전 세계 주요 고객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그 K-팝의 프로듀싱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계에 12살 때부터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음악가로 또 작곡가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투어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노르웨이에서 디사인 뮤직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님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 음악 퍼블리싱과 관련된 일에 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제가 스톡홀름에서 이 에코 뮤직 라이트를 이끌면서 K-팝과의 협업, K-팝 산업과의 협업을 유럽의 노르딕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계속 이렇게 훌륭한 관계를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면으로 함께 작곡 활동이라든가 음악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기술을 이용해서 메타버스 등의 기술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기술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는 팬데믹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과 내일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한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메타버스 세계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음악과 엔터테인먼트를 어떻게 부흥시킬 수 있고 어디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실제 세상과 메타버스 세상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방 안에 에너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4-5명이 같이 열심히 협업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미래의 메타버스 공간 안에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클라우드 베이스
워크스페이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고 공유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또한 육성할 수 있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카니아 웨스트 앨범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면 가능합니다. 아코디언 플레이어가 노르웨이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서울에 있는 싸이와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악계의 메타버스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물론 동양과 서양 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제가 그런 간극과 차이점에 대해서 배우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런 북유럽의 그 국가들에서 노르웨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 어떤 팝 멜로디를 그동안 많이 진흥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고 뭔가 더 새롭고 더 좋은 것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과 한국이 잘 협력이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음악 지망생들을 교육시키는데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국이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K-팝은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지난 3년간 특히 정말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K-팝이 이렇게 글로벌적인 현상이 되었을까요? 왜 K-팝이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제품 정말 훌륭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제품입니다. 단순히 음악 장르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문화가 전달해주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패션, 트렌드, 그리고 기술, 과학, 모든 것이 다 섞여 있습니다. 이 K-팝 팬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 팬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여러분이 창조해낸 것은 실로 대단합니다. 여기에 메타버스는요, 스웨덴의 12살짜리 아이도 에스파 무대에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BTS 무대에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정보를 나누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K-팝이 아마도 첫 번째 음악 장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기술과 산업을 다음 단계로 향상시키는 그런 최초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도 몇 가지 아티스트들을 소개할 텐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유튜브에 올라오는 비디오를 봤을 때 전 세계 청년들이 이런 가사를 익히고 한국의 K-팝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언지를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국어로 된 보컬이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이게 한국어가 됐든 북경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이렇게 다국어 보컬이 인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익힘으로써 서로의 감정을 느끼고 가사가 주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K-팝의 미래는 어떨까요? 오늘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가상세계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줄 가상세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함께해서 장벽을 낮추고 종교, 경제적 상황, 어디에 살든 모든 장벽이 사라지는 기회의 공간입니다. 그 누구도 가상세계에 접속해서 인터넷만 있으면 가상세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NFT
아시죠? 그 NFT에 보면은 그 원숭이 그림 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원숭이 그림이 아닙니다. 이 NFT 공간에서는 이 NFT를 통해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퍼스널 코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여권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뭐 노래 같은 것도 이제 뭐 금전화할 수도 있고 상품화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메타버스에 나오는 다양한 기술, NFT라든가 블록체인 등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이 만들어낸 이 K-pop 팬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팬십이라는 단어에서 팬덤으로 진화를 했죠. 원래 프렌드십, 우정이라는 단어에서 팬십이 나왔고 그것이 팬덤이 되었습니다. 이 팬덤 현상에서 봤을 때 이 그 NFT가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화활동, 예술활동, 머천다이징, 뭐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덤을 봤을 때 다른 많은 나라에는 이런 팬덤이 없습니다. K-팝만이 가지는 고유한 시장의 특성입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는 뭐 팬덤이 일부 있죠. 축구, 야구, 미식축구 등이 있는데요. 음악에서는 거의 K-팝만큼의 팬덤을 형성하는 산업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팬덤을 충분히 산업에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어떤 사기성 티켓팅이라든가 사행성 그리고 뭐 암표를 판다든가 그런 것들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와 NFT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불법적인 그 티켓 구매 활동 등을 퇴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메타버스가 이것을 다 해줄 것입니다. 그럼 스웨덴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사례라고 썼습니다. 사례 연구라고 쓰고 아바라고 썼습니다. 아마 스웨덴에서 가장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이라면 아바를 꼽을 수 있겠죠. 이 아바 시절부터 1972년부터 84년 사이에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이제 투어를 하면서 앨범을 발매했는데요. 아주 비즈니스 모델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이 음악을 통해서 뮤지컬을 창출해냈습니다. 그게 거의 20년 동안 지속되다가 그들이 투어를 그만두고 영화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10년 후에는 영화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게임도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댄스 루틴을 보여주는 게임이라든가 카탈로그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박물관이 나왔습니다. 스톡홀름에 아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봄에 아바 보야지라고 하는 메타버스 라이브 홀로그램 쇼를 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미래입니다. K-팝의 미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보야지라고 하는 아바의 항해라고 하는 것이 아바를 가상 세계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게 AR과 VR 안경을 쓰고 콘서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아바 콘서트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해내려고 하는 메타버스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대담에서 또 많은 이야기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